이건 또 이런 문제는 이건 제가 답변하기 참 곤란한 건데 결혼 얘기인데요. 제가 결혼한 뒤에 물어봐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얘기하면 이게 자명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제 입장에서 자명하게 할 수 있는 얘기만 해드리면 되긴 하는데 요즘 주변에서 결혼 전에 좋았던 관계가 결혼 후에 고부 갈등 등 당사자 이해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제 생각은 어떠시? 저도 이래서 결혼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 사회는 특히 결혼 제도가요 많이 저는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동양 철학을 전공하고 제가 대학원에서도 유학을 전공했는데 이걸 이제 웬만하면 또 유교 탓으로 많이 하고 그냥 욕하고 끝내기도 쉬운데요. 그렇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결국 핵심은요. 서로 역지사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자녀가 결혼했다. 그럼 사실 그 가정이 하나의 우주가 탄생한 건데요. 그 우주가 잘 자라고 커나가기를 지원해 주는 걸로 만족하셔야 되는데 뭔가 다른 집 며느리는 뭐 해주던데 나는 왜 이거 안 해주나? 그럼 요것도 친구들 사이에서 또 면이 안 서고 이런 쓸데없는 경쟁이 붙어가지고 은근히 뭘 바라게 되는데 안 해주면 이제 속상하니까 양쪽에서 양쪽 그 부모님들이나 그 가족들이 흔들어 놔가지고 고생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부끼리는 사실 싸움 문제가 없는데 이 가족 대 가족이 충돌하면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 역지사지가 지금 너무 부족하고 이걸 유교 탓하고 말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빨리 지금 양심 분석을 빨리 서로 가정마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지금 자녀 입장, 내 아들 입장하고 또 다르겠죠. 며느리 입장이나 이렇게. 또 그 역지사지를 계속해서 해보시지 않으면 말 한마디 나갈 때도 서로 서운하게 나갈 것 같아요. 이거는 인간관계의 기본이라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이건 결혼을 떠나서도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딸은 또 딸한테 역지사지는 또 금방 되건데 며느리한테는 또 다르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요즘 심각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 시대의 이런 결혼 개념이 이제는 바뀔 때가 됐는데 못 바뀌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예전 시대 것을 꼭 유교 탓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유교가 또 그걸 고정관념을 강화시킨 면이 분명히 있는데 서로 요즘 갑질이 문제되잖아요. 일종의 갑질이 돼요. 서로 힘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기가 더 편하고 힘없는 사람한테 좀 더 책임을 지우는 문화로 가다 보니까 일어나는 것들도 많고 가족 간에 한국은 특히 너무 신경 쓰고 있고 또 주변 사람들 간에서도 서로의 가정을 계속 지켜보면서 서로 공격해 오잖아요. 저희 집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공격을 엄청 받으세요. 지금도. 자녀들이 다 결혼을 안 했거든요. 저 집 자녀들이 아주 몹쓸 것들이라고 이렇게 계속 공격을. 제 동생이 있는 데서도 그런 공격을 해오시는 분이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가정을 가만 안 둬요. 자녀가 왜 그러고 있냐. 결혼 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했으면 도대체 결혼해서 뭘 얻었는가를 서로 막 이렇게 은근히 경쟁을 하고. 요 문화 때문에 특히 이게 지금 결혼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너무 스트레스 주고 있는 문화도 문제인데 거기 결혼 문제까지 같이 끼면 얼마나 시끄러우실까요? 살기 얼마나 힘들까요? 요거 아니고도 지금 가만 놔둬도 혼자도 살기 힘든 세상에 그러니까 더 결혼 안 하지 않을까요? 지금 혼자도 겨우 살아가는데 결혼하면 아마 나는 죽어버릴 것 같다라고 저만 해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힘들 때. 요즘 조금 숨 돌려서 그렇지 힘들 때는요 누가 결혼 얘기해도요 그건 현실성이 없는 얘기로 저한테 들리고 지금 겨우 살아가는데 그리고 이 예전에는요 어떤 가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큰 사명이 될 때도 있었지만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태어난 사람들이 받고 있는 사명이 미션이 달라요. 그걸 역지사지 해주셔야 돼요. 지금 분들은요 배울 때부터 뭔가 큰 꿈을 가지라고 배웠어요. 인류를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좀 더 여유로운 상황에서 교육받고 다양한 또 문화에 대한 맛을 다 이렇게 누리면서 자라게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라 그러면요.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도 역지사지 해주셔야 돼요. 지금 새로운 세대는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 지금 같이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통된 게 하나가 뭐냐면요. 가족을 위해 살건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살건 간에
인류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해야 사람으로서 보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나와 남 모두에게 이로운 삶을 살아야 사는 맛이 난다는 건 공통이니까 결혼을 하건 안 하건요. 자녀들이요. 그걸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웃들이 공격해와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딱 좀 무시해 주시고요. 몰라 괜찮으시고 사람이 지금 사는 맛은 보람은 너 당신은 지금 사는 맛 있냐 이거죠. 남의 가정 들쑤시고 다니는 게 당신 사는 맛이냐. 사람 사는 맛은 좀 그쵸.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와 남 모두에게 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사는 거니까 그게 가정을 통해서 표현되던 시절도 있지만 요즘 같은 시절은요. 예, 또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사람 사는 맛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장가 못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었거든요. 그 생각을 하고 보니까 저는 항상 최악을 좀 먼저 가정하는 그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져요. 그 이하로는 이제 안 떨어지겠군 하고 이제 거기에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 선을 정하고 노력하는 편이라 마지막 선을 한번 제가 정해본 거예요. 결혼 못 한다고 가정하자. 부모님 뜻을 부모님 마음은 알지만 못 지켜드릴 수도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내일 내가 죽는다고 가정하자. 뭐가 중요하냐? 자꾸 물어보면요. 내가 태어난 보람은요. 예,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 할 때잖아요. 그게 가정에랑 관계되면 또 가정에다가 하는 거고 그게 또 나한테 주어지지 않을 조건 같으면요.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부터요. 그냥 의미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백수다. 가정도 못 꾸린다. 백수다. 그래도요. 사람 사는 맛을 느끼시고 사시려면요. 예, 지금 내가 하는 일이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거.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모두에게 도움되는 그거 있죠. 뭐라도 좋아요.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의미부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냥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백순의 결혼이나 이거 신경 쓰시다가요. 요거 조건 다 맞은데 하시려면 이미 그 힘이 다 빠지셨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야 나중에라도 후회 안 하고 뿌듯하시지 그거를 방기하고 뭔가 외적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하시다 보니 그게 왜 갖추려고 하냐고 물어보면요. 그냥 막연한 본능과 남에게 나도 그럴싸하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그럼 남들은 사실 그 얼마나 신경 쓰는데요. 여러분 남 지적하고 다니지만 솔직히 거기 뭐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이 관심 대상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건 사실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아닌데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려가지고 내가 내 아는 공허한데 밖으로만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은 돌아볼 때라고 봐요. 결혼제도도 다시 생각해보고 앞으로 가야 할 결혼제도는요. 두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지원해주는 시스템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지사지 해가지고요. 부모님들이 너무 간섭하지 않으셔야 되고 또 부모님들이 믿고 간섭 안 할 수 있게 양심적으로 먼저 처신해주는 또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서 미리미리 처신해주는 부부여야 되고 행복하려고 결혼하는가 하고 저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행복하려고 하면은 안 했을 때가 더 행복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 거는 힘들어도 하는 거는 힘들어도 자식 키우시는 거는 그게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사람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희열이 올라오고 진짜 행복해지지 안 그런 행복은 잠깐 왔다 가고 난 뒤에 더 심한 공허감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도 보살로 키우세요. 양심적인 존재로 키우실 때 의미가 커질 거고 가정도 같은 양심적인 길을 같이 걷는 파트너 관계를 맺을 때 의미가 커질 거고 예, 그럴 때 또 다른 가족들한테도 예, 괜한 걱정 안 끼치고 예,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또 가정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부모님까지도 또 그런 식으로 서로 변해가는 가정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모님이 또 나서서 미리 역지사지 서로 해주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게 가족은 많은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근히 기대하는 게 되게 커요. 조금만 안 맞으면 이게 속상해지고 서운해지는데 그럴수록 저는 답이 딱 하나가요. 서로 양심 분석하고 있다는 걸 서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상대방이 나 못 믿을 거 알잖아요. 솔직히. 시부모가 날 못 믿고 있다든가 내 남편이 날 못 믿고 있다. 알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계속 더 삐뚤어지게 나가면 서로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인간관계 기본이 내가 양심 분석 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상대방한테 제일 안심을 주는 일 같아요.
당신한테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나 자신을 앞으로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미리 얘기해 주지 않으면 이게 상대방이 꼭 나쁜 마음에서가 아니라 걱정되는 거죠. 같이 쭉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저 친구가 나한테 피해를 주면서도 전혀 자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요. 그 공포감 때문에 세게 나갑니다. 서로. 세게 나가요. 서로 세게 말 안 하게 하려면요. 서로 양심적이라는 거 빨리 확인시켜 주는 수밖에 없어요. 나 양심 분석 잘하든 못하든 하고 있다는 걸 서로 보여주는 문화로 갔으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앞차에서 내린 사람이 말이라도 부드럽게 하면 이미 신호를 보낸 거 아닙니까? 나 양심으로 처리할 의사가 있다는 거. 그럼 안심이 돼서 나도 같이 좋게 나가는데 내린 사람 눈빛이 벌써 뭔가 흉흉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쪽이 양심을 포기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이제 같이 좀 맞서야 되거든요. 이제 각오하고 덤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한테요. 나 양심 따를 의사 있다라고 신호 빨리 보내주는 게요. 인간관계에도 제일 잘 맺는 비결이고 가족관계는 더더구나 서로 확인을 빨리 시켜주는 게 빨리 걱정 덜하게 만드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날 서로 스트레스 받을 일을 그날 꼭 얘기해서라도 풀고 끝내시는 게 요거를 참아버리시고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이게 굳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웬만한 역지사지에서는 이게 안 풀릴 것 같아요. 당연한 결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고요. 제가 나중에 결혼해서 겪어보시고 그건 아닌 것 같더라 하면 제가 추후에 다시 막상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더라 하면 그때 또 말씀 또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인간관계 가장 기본 원리상에서 결혼제도 자체도 우리가요. 요 얘기까지만 결혼제도로 질문이 나온 거니까 결혼제도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 우리가 농경사회 때 결혼제도나 그런 가정생활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이미 변했어요. 핵가족 시대가 됐는데요. 바라는 건 옛날 대가족 시대 때 하는 거를 바란다니까요. 농경사회 때 하던 거를요. 지금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때 하던 걸 바래요. 제사 같은 것도요. 변해야 되는데 제사에 올린 음식까지 딱 농경사회 때 하던 그거거든요. 근데 시대는 바뀌었는데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건 일단 중요합니다. 조상들의 어떤 좋은 뜻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는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요. 고민을 해야 돼요. 뭐냐면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답을 당장 내리자는 게 아니라 결혼 문제나 제사나 이런 가족 간에서 예전에 단결해서 했던 의미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했을 때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더 의미가 있게 그리고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한테 더 의미 있는 일로 이게 받아들여질 건가에 대해서요. 역지사지를 서로 해야 돼요. 대화를 저는 많이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요. 가정마다라도 한번 정하세요. 요 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서로 다 양심에 제일 불편하지 않지 않겠느냐. 양심에 제일 당당하지 않겠느냐는 선을요. 가정마다 한번 합의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모여지면요. 나중에 제도도 분명히 많이 바뀔 겁니다. 결혼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뀔 거예요. 앞으로. 여길 지금 못 따라가니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얘기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마음을 역지사지해가지고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과거에 이랬으니까 하고 먼저 접근을 해버리면요. 고정관념으로 바로 접근하니까 왜 너는 이렇게 안 하느냐고 바로 지적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 친구는 지금 왜 뭐가 힘들어서 지금 이거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서로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요. 이 선이면 서로 납득할 수 있겠다 하는 선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걸 찾는 게 양심이고 지혜인데 과거 거를 무리하게 지금 적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중용의 이 말이 나옵니다. 요즘 시대 태어나서 과거의 제도를 지금 시대에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공자가 얘기해요. 공자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딱 맞는 그거를 찾아내는 걸 잘해서 공자가 된 거지 과거 거를 외워서 그대로 적용 잘했던 사람, 고리타분한 사람이라서 먹힌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논어에 나온 것처럼 수많은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에 따라 임기응변 그 제자의 형편에 맞게 방편에 맞게 이렇게 답을 줄 수가 없죠. 고리타분한 답만 했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4대 성인 다 쳐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한 거를요. 이 시대에 적용 안 될 걸 무리하게 지키는 거는 그분도 싫어할 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이 시대에 맞게 개념을 조금씩 바꿔가자는 걸 말씀드리니까 좀 오픈해 놓고 보시면 좋겠어요. 과거에 이랬다는 걸로 고집하지 마시고 오픈해 놓고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우리 양심에 이렇게 하면 둘 다 딱 좋겠다는 그게
하느님이 원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걸 찾아가자는 걸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